바로 예동의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알고리즘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수 있고 그들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여러 가지 구현함에 있어서 컴퓨터로 어떻게 이걸 구현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약간의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찌 보면 새로운 문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오늘 배울 거는 기본적으로 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형님 오늘 손이 좀 안 좋나 보네요. 자, 저기 손 연결이 좀 안 좋아버려요. 네. 자, 아무튼 3강입니다. 일단은 복습부터 좀 하고 갈게요. 또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저희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저희 어떤 거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자, 먼저 포르프입니다. 포문. 반복문과 조건문을 기본적으로 좀 배웠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해보고, 막 엄청 많이 해보진 못했는데, 오늘 좀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문은 반복을 위해 사용하는 제문이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보이죠? 반복. 그래서 이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반복을 하겠는데, 어떻게 반복을 몇 번,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식은 초기 조건, 그리고 반복 조건, 그다음에 변화식, 뭐 증감식이라도 부르는데 변화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포문의 구조는 이렇게 하죠. 자, A라는 박스를 만드는 거죠. 자, 박스 만드는 건 이제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를 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I라는 박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for.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초기 조건. 그래서 처음에 이 I라는 친구가 1이다. 라는 걸 선언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을 계속하겠다. 아래의 코드를. 그래서 I가 10보다 작냐? 그럼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변화식. 그럼 이 안에 있는 구문을 작동시킨 다음에 지금 I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1에서 계속 고정된 상태로 10보다 계속 작으면은 무한 반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반복, I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I를 변화시켜주는 식을 여기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를 뒤에 두 번 써준다는 뜻은 바로 이게 i를 1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i라는 변수의 값을. 그럼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 i가 1이고 반복을 하는데 뭘 프린트 f 출력하는 코드죠? %t 구멍 뚫어내요, 구멍. 그 구멍에 뭐 채워줘요? i라는 걸 채웁니다. i 값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i 값을 출력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하면서 i 값이 계속 출력되는 코드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반복에는 무슨 값이 출력돼요? i가 처음에 1이니까 1이 출력되고 두 번째 반복엔 2, 3, 4, 5, 6, 7, 8, 9까지 출력되고 얘가 i 플러스 플러스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맞지 않아서 탈출이 됩니다. 이 아래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다음 뭐 있었어요? 다음. if문이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제어문이죠. 조건문인데 조건을 걸어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어문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if 뒤에 조건만 쓰면 돼요. 되게 영문법이랑 비슷하죠? if 뒤에 조건이 만족되면은 뒤에 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int m은 1이다. 1을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변수 만들 때. 기억나시죠? 1을 바로 대입할 수 있고. 그리고 if m이 형수면은 m이 0보다 크면은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1이 m이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tf m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고 m이 마이너스 3 이런 값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if m이 양수면 출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같은 값이면은 if의 조건이 안 맞죠. 그럼 이 코드는 스킵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if문입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4족을 붙일 수 있어요. 4족. 자, 지금 코드가 그래도 작아서 보이긴 하죠. 화면이 크니까. else if랑 else를 이용하면은 조건을 여러 번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이 코드를 좀 분석하면은 좀 큰 건 제쳐두고 요 안에 내용 봅시다. if n이 90 이상이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고 나머지는 실행 안 해요. 왜냐면 else예요. else가 뭐냐면은 그게 아니면 그 외에 그 밖에. 자, 그럼 90 아니라면 근데 아니라면 한 다음에 조건을 또 달아요. 그럼 아닌 경우 중에서 만약에 또 얘라면 그럼 여기 중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닌데 얘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else 하나만 쓰면은 진짜 다 아니라면 모든 게 아니라면 이걸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if문이 이렇게 되고 이 큰 if문 안에 if문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큰 if문은 뭐 있어요? n이 0 이상이거나 이상이고 n이 100보다 작으면 100 이하면 and가 두 번 써져 있다는 거는 그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리학에서의 and의 의미랑 똑같아요. A 그리고 B A 조건과 B 조건 모두 만족하면 아래를 시켜. 그럼 둘 다 만족 안 해요. n이 120 마이너스 50 이런 값이에요. 그럼 이 조건 만족 안 하기 때문에 이 코드 블럭 이 중괄호로 된 블럭이라고 그러죠. 블럭 코드 블럭 이게 다 넘어가고 else 아니죠? 여기 실행되는 거예요. else가 없으면 그냥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넘어가고요. else가 있다면은 그게 실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if문이고 저희가 이제 for문과 if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새로운 거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바로 while문이라는 건데 이 친구는 반복하는 친구예요, for랑 비슷하게. 이 친구도 반복을 위해서 쓰는 문법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보시면은 바로 설명이 되는데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거 그대로 구문이고 한번 이따가 코드 창 열어서 한번 다시 같이 실행시켜 봅시다. int i는 0. 제가 i라는 박스를 만들고 0을 대입했다. 분수 만들어서 0 대입했다. 그 다음에 이 while 뒤에 오는 게 if문 같이 조건만 들어요. if문 마냥 조건만. 그럼 조건이 뭐예요? i가 5보다 작다가 조건이죠. 그럼 5보다 i가 0이기 때문에 적죠. 그럼 요 아래 내용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문 같기도 하면서 반복을 시켜주는 그런 반복하는 if문 같이 생각해도 괜찮아요. 반복하는 if문이다, while은. 반복하는 if문. 조건이 만족하면은 아래 내용을 실행시키는데 조건이 만족을 안 할 때까지 실행시켜요. 아하. 그럼 printf 굿. 왜냐면 굿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뭐예요? i 플러스 플러스. 이거 뭐예요? i 1 증가시켜라. 그러면 i가 지금 0에서 1 되고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이 조건 또 만족하죠. 이 루프를 돌 때마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걸 출력한 게 i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 a++라는 이 구문이 사라져버리면, 이 구문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i가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 i는 0에서 무한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는 while문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while문은 왜 쓸까요? while문은 언제 쓸까요? for문을 쓰면 되지 않나요? for문 배웠는데 while문은 왜 쓸까요? 자, while문은 반복 횟수를 알 수 없을 때. 그죠? for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뭔가 숫자, 완전 숫자, 계량화 돼가지고 1부터 10 이하, 10 미만으로 반복하겠다 하면 총 9번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횟수라는 걸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가야 돼요. 몇 번 반복할지를. 어느 정도. 근데 이제 while이라는 거는 꼭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한 조건만 알려주면은 그 조건을 만족 안 할 때까지 알아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좀 변동적이에요. 어쩔 때는 10번 반복, 어쩔 때는 뭐 50번 반복해야 된다면은 while문을 좀 써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변수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i라는 값을 조절하면서 반복을 하는 게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while을 써준다는 거.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까요? 이제 while문을 먼저 체험 좀 해봅시다. 저희도 이제 코드 있죠? 자, 3강입니다. 자, 한번 다시 칩시다. 샵 include죠? include. 포함해라. 자, 뭘 포함해라? stdio. u가 안 들어가요. stdio. stdio. 자, 이 stdio 이제 세 번째니까 또 이거를 좀 그러면 설명을 합시다. stdio가 무엇이냐? 요거 약어입니다. 약어. stdio는 약어. 어떤 약어냐면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입니다.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외워질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 표준적인 입력 출력하는 H, 헤더, 뭐 머리, 이런 거 헤더라는 건데 그냥 기본 파일, 기본인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파일 이거를 넣어줄 때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코드를 넣어주면. 저희가 이 코드를 안 넣으면 printf고 scanf고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H에 이 파일이죠. 이건 파일이에요. 제가 확장자. 확장자라는 거 아시죠? .c, 뭐 jpg, png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장자예요. 이 H도. 그래서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파일에 그 printf랑 scanf가 다 담겨 있어서 요거를 포함해줘야지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문법들이 하나씩. 일단은 막 외우라고 했는데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몰라요. int 메인 하래요. void 중괄호 열고 닫고 리턴 제로 여기까지 다 써야 돼요. 이거는 또 이따가 함수라는 거를 배울 때 언젠가 오늘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때 봅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t 메인 보이드 안에다가 이제 우리의 문법들을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자, 저희 while문 연습해 볼게요. while문 int i는 그래서 영음 한 다음에 while 아까 그 PPT에 있던 걸 그대로 써볼게요. i가 5보다 작다면 반복해라. printf 줄바꿈 할까요? 줄바꿈 뭐였어요? 역 슬래시 n 이게 줄바꿈이죠? 역 슬래시 n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이거 안 하면은 안 끝나요? i 플러스 플러스 안 하면 이거 한번 따라 쳐보시고 따라 칠 시간 드릴게요. 한번 타이핑을 잘 해보시고
이 정도 따라치셨으면은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또 F11번 누르면은 실행되죠? 저장 미리 했으면 그 5번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좋다. 그죠? Y문을 쓰는 예제는 아마 이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문제를 안 만들어 놨던 것 같기도 하네요. Y문 문제는 따로 만들었네. 그럼 저희가 기본적인 거 하나 연습할 겸해서 Y문 하는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저희가 여기 주석으로 써드릴게요. 정수를 입력받으면은 몇 자리 수인지 출력하는 문제. 출력하. 몇 자리 수인지 출력하. 이게 문제인 거죠. 요걸 한번 Y문 이용해서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하라는지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입력을 저희가 12,345를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출력이? 5가 나와야 되죠. 5자리 숫자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은 몇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럼 9가 나와. 요런 거를 한번 해보자. 자릿수를 알아낼 수 있는, 자릿수를 알아내는. 그럼 사실 이렇게 자릿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는 반올림 같은 것도 구현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특정 자릿수 구현한다면은 몇 자릿수, 10의 자릿수가 얼마인지, 뭐 1000의 자릿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자릿수가 몇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단 포문으로 안 되는 이유부터 가볼까요? 포문으로 안 되는 이유. 포문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힘든 이유, 귀찮은 이유. 확실하게 반복 횟수를 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릿수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릿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몇 자릿수인지 알아본다. 그냥 이렇게 세면 되죠. 저희는 세면 되는데 계속해서 말하는데 컴퓨터 멍청해서 셀 수도 없어요. 뭔가 완벽하게 수학적인 식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C의 연산에 대해서 좀 익숙하면은 좀 알 수 있는데, 자, 하나, 예시를 하나, 이런 힌트라기보다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C에서 6 나누기 2 하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3 되겠죠. 6 나누기, 이건 말고 좀 큰 수 합시다. 67 나누기 4. 이런 거 하면은 출력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16이 됩니다. 정수와 정수를 나눗셈 하면은 출력이 몫으로 출력이 돼요. 몫으로. 몫으로. 몫으로 출력이 된다. 요게 좀 핵심적이겠죠? 몫으로 출력이 된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소수점도 신경 쓰지 않고 몫만 내뱉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543을, 542를 10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출력이 얼마예요? 54. 몫이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의 자리를 버리고 한 자릿수가 줄어드는 느낌이죠? 그럼 이 54를 또 10으로 나눠볼까요? 5가 나오겠네요. 그럼 5를 다시 또 10으로 나누면 0. 0? 0이죠. 그렇죠. 안 나눠지니까. 자, 그러면 총 몇 번 나눴어요? 3번 나눴네요. 542가 몇 자릿수일까요? 세 자릿수네요. 요런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10으로 나눴을 때 언제 몫이 0이 되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몫이 0이 될 때까지 나눠서 나눈 횟수가 바로 10의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5를 10으로 나누면 0이니까 이게 5 나누기 10은 1의 자릿수. 한 번 나눴으니까.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나눈 횟수 정확하게. 한번 실제로 볼까요? 프린트 F 한번 나눠봅시다. 프린트 F 퍼센트 D 대문자 쓰면 안 돼요. 10 나누기 5 나누기 10이죠. 5 나누기 10 이거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럼 0 나올 거 0 나오죠. 그러니까 0 나올 때까지 나눠서 0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대충 느낌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혹시 약간 감이 안 온다. 왜 저렇게 하는지 감이 안 와요.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있어요? 없어요? 다들 감 오신가요? 이게 약간 처음 해보는 스킬이에요. 왜냐면 수학에서는 절대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저희가. 초중고, 특히 대학교 와서까지도 수학에서 저렇게 자릿수를 10으로 나눠가면서 센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보는 약간 테크닉이라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편하게 항상 말씀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왕초보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안고 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럼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나 손대기가 부끄럽다면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 핸드폰을 또 보고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럼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반복이에요. 뭘 반복하냐? 나눗셈을 반복하는 건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몫이 0 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4로 하려면은 좀 복잡하죠. 감이 안 오죠. 그러면은 자릿수마다 반복 횟수가 다를 텐데. 그쵸? 저희가 반복 횟수를 알고 싶은데 결국은 자릿수마다 다르고 뭐마다 다르고 이래지고 for를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while이라는 구문을 써주는 거예요. 일단은 뭘 해볼까요, 저희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알고리즘을 좀 이 문제 풀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 필요한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먼저 뭐가 필요해요? 입력받을 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입력 변수가 필요합니다. 입력할 변수. 그냥 저희가 변수를 몇 개 만들어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민지 구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필요해요? 먼저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야 되니까 뭘 입력받아서 저장할 곳, 입력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눗셈을 몇 번 했는지 저장하는 변수. 이게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면 될까요? 이거면 사실 이거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거면 문제는 없어요. 이거면은 큰 문제 없어요. 한번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사실은 이제 뭐 몫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이라서 몫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어요. 몫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럴 필요는 굳이 없는 게 저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으면은 m에다가 m 나누기 10을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꽤나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m은 10분의 m이다. 근데 이제 코딩에서 이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왼쪽 값에다가 오른쪽의 값을 넣겠다. 왼쪽 변수에 오른쪽 값을 넣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m을 10으로 넣는 값이 m에 대입돼서 m이라는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저게. m이라는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에다가 m을 10으로 나누는 거를 대입해라 라는 의미라서 그럼 이 코드가 작동되고 나서 m은 얼마가 나와요? m 출력해보면 61이 나오는 정상이겠죠? 왜 61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면 연락 주세요 항상. 예, 말 손들고 말해주셔도 되고 60일이 나오죠. 확인했죠? 방금 너무 빨리 껐는데 60일 잘 나오죠. 60일.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 m이라는 친구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왜냐면 m 자체가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받은 게 173이에요. 그러면은 173은 다음 반복 때 17로 바뀌어요. 다음 반복 때 1로 바뀌고 다음 반복 때 0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 개수, 반복의 개수를 세면은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또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m이라는 거를 입력을 받는다. n으로 할까요? n을 입력받습니다. 이 n을 입력받아요. 그럼 저희가 n을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scanf 기억나시죠? 입력받는 함수예요. 자, 정수 입력받기 때문에 %d라는 구멍을 뚫어주고 이 입력받는 거를 저장을 n에다 할 건데 n을 그냥 쓰면 안 되고 항상 and를 붙여서 n의 집 주소를 알려줘야지 그쪽으로 값이 저장이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근데 이제 또 이쁘게 쓰기 위해서 이학적인 것을 위해서 써줍시다. 이런 것도 뗀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양의 정수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취향이고. 양의 정수 입력하세요 하면 입력하겠죠? 스캔F로. 자, 그 다음에 while. 이게 바로 반복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아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반복 횟수. 반복 횟수. int m으로 할까요? 네, 이거는. int m. 이거는 뭐예요? 반복 횟수를 저장하는 이런 거죠. 해볼게요, 이제. 그럼 while을 써줍니다. while.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반복한다고요? 몫이 0이 될 때까지. 몫이 0이 될 때까지. 제가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입력 받았어요. 사용자가 173을 입력했다는 거죠, n에. 그럼 그 173을 계속 나누면서 0이 될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n이 0이, 자, 여기 안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반복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반복을 끝낼 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할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반복을 끝내려면 m이 얼마여야 돼요? m이 0이어야겠죠. 그러면 0, m이 0이다의 반대는 m이 0이 아니다래요. 그럼 n이 0이다는 이렇게 두 번 쓰면 되거든요. 0이 아니다는 이 등호 하나를 느낌표로 바꾸면 아니다가 돼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 그 등호에 이렇게 그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이 0이 아니면 반복한다. n이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0을 넣으면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반복 조건을 만들어버리면 포모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포모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while은 확실하게 이 반복 조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n이 0이 아니면 반복을 하겠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n에다가 n을 10으로 나눈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n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10으로 나눈 몫으로. 그럼 n이 이렇게 자릿수가 길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잘려서 한 자릿수가 깎인 자릿수가 나오겠죠? 수가. 그리고 반복 횟수를 업 시켜줘야겠죠? 그럼 이 반복 횟수를 저희가 m으로 정했잖아. m으로 만들었죠. 그럼 m을 한 카운트 올려주면 되겠네. m을 올려주면 돼요. m을 올려주는 거 어떻게 써요? m 플러스 플러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행시키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기서 실수를 하나 찾아내면은 좋은데 아마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쓰면 문제가 좀 잘 생깁니다. 뭐가 문제일까? 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적당히 떠오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m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이 m에 어떤 값을 아무것도 안 넣었죠. 이럴 때 보통 이제 C가 또 좋은 컴파일러들, 좋은 프로그램들은 알아서 0으로 만들어져요. 정수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네? 그럼 0이겠지 싶어서 0으로 해주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막 만든 박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플러스 플러스를 할 때 이상한 값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플러스 시켜. 지금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m을 0을 넣어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m에 0을 먼저 넣어주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m에 0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초기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m이란 변수의 값을 우선적으로 초기화를 해서 뭔가 작동하기 전에 만들어준 거. 그래서 작동이 잘 되게 한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m을 출력만 하면 되겠네요. printf d 자릿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m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 구멍에는 m 자릿수니까 구멍 자릿수입니다. 구멍에 m 한번 해봅시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알고리즘이. 자, 양해점 입력하세요. 123 세 자릿수입니다. 오, 잘 되죠. 하나 더 해봅시다. 양해점 입력하세요. 자, 긴 거 입력해볼까요? 494959 여섯 자릿수입니다. 오, 자, 엄청 긴 거 입력해볼까요? 열 자릿수입니다. 자, 열 자릿수 맞나요? 1, 2, 3, 4, 5, 6, 7, 8, 9, 10. 16자릿수인데 10자릿수로 나오네요. 문제가 있어 생겼죠. 자, 이거는 또 지금 이거 문제 생긴 김에 바로바로 개념으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문제냐? 저희가 저희 n이라는 걸 int라고 받았죠. 인테이저, 정수형이에요. 이건 박스라 했죠. 제가 첫 시간에 박스로 비유를 들었어요. 일종의 박스를 만들어서 거의 값을 제작한 거. 근데 방금 제가 입력한 요 긴 수는 이 박스보다 커요. 박스보다 커버린 거예요. 이 박스의 값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박스에 담길 수 있는 값만 들어가고 다 오버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열 자릿수가 뜨는 겁니다. 그럼 박스의 크기를 늘리면은 더 긴 자릿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게 박스 크기를 늘리는 법. 진짜 간단해요. int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돼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될까요? 롱. 롱. 롱 하면 길어져요, 박스가.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아까 그런 정도의 자릿수를 입력해 봅시다. 7, 8, 9, 10, 1, 2, 4.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그러네. 원래 롱 int 하면 돼야 되는데. 10, 10, 10, 10. 아예 그것도 벗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지 않아서. 음, 약간의 뭔가 애매하네요. 오류가 생겼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10으로 나눌 때 n 플러스 베이스. 한 자릿수. 뭔가 이슈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세 자릿수.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작동을 안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섯 자릿수. 열 자릿수. 열 자릿수가 잘 나오죠. 아홉 자릿수. 어? 뭐지? 이게 무슨 문제지? 저건 잠깐 당황스러운데? 5, 6, 7, 8, 9, 10, 11. 약간 11자릿수가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네?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롱을 써서 해결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요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릿수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10으로 계속 나누는 스킬로 자릿수를 알아낼 수 있더라. 입니다. 왜 10으로 계속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는지는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너무 긴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뭐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while문은 이런 친구예요. for보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for과는 또 느낌이 달라요. 뭔가 정해진 반복 횟수에서 반복을 내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우리가 걸어놓고 그게 끝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루프 될 때까지, 탈출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다. while문 이런 친구. 그렇다는 것이다. 좋아, 이제 제대로 넘어 문제 풀이로 가봅시다. 자, 문제 풀이로 가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예제는 저희가 같이 보는 거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부터 같이 볼게요. 양의 정수를 입력받으면은 아까처럼 방금처럼 1부터 그 수까지 합해서 출력하기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은 똑같죠? 요건 살려놓읍시다.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죠? 그러면 1부터의 합을 출력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저희가 또 아까처럼 문제를 뜯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해체 분석을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무슨 변수가 필요한지. 먼저 저희가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력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해요. 또 이렇게 n이라는 변수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1부터의 합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죠. 1부터의 합. 1부터 합 어떻게 해요, 여러분? 1부터 양의 정수까지 더하라. 1, 2를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럼 반복문으로 쓰면 될까요? 반복문. 그래서 뭔가를 더하는 걸 반복하면 되니까. 첫 번째 반복에서는 2를 더하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거기다가 2를 더하고 세 번째 방법에서 거기서 3을 더하고 네 번째 방법에서 거기서 4를 더하고 다섯 번째 방법에서 거기서 5를 더하고 6을 더하고 7을 더하고 언제까지? n까지 이 n번 반복이 들어가면은 그 값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반복을 계속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건 뭐예요? 이제 그럼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 합한 거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 반복에서 거기에다 또 더해야 돼요. 그쵸? 뭔가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반복에 1을 더해주고 그 다음 반복에 2를 더해주고 그 다음 반복에 또 3을 더해주고 6을 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합한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문제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그 부분 값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지금은 전체 값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싹 다 더해버리는 뭉탱이로 더해버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반복의 수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합을 저장하는 변수. 이름도 바꿀게요. m으로 안 하고 sum으로 합시다. 자, 변수명을 잘 짓는 게 중요합니다. 변수명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무슨 변수인지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좋아요. sum이라는 건 합이란 뜻이죠. 영어로 합, sum.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제가 바뀌죠. while문보다 뭐가 편하겠어요? for문이 편해요. 반복 횟수가 확실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받았어요.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거니까 10번 반복하면 끝이에요. 반복 횟수 확실하죠. 이럴 때면 for문이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n이라는 변수를 입력받기 때문에 for 반복 변수는 필요하죠. for문에 쓸 i는 필요해요. for문에 쓸 인덱스는 필요하고 i는 1부터 더할 거죠. 1부터 언제까지? n이 될 때까지 n 이하일 때까지 그리고 i는 계속 더해진다. i가 증가해야지 이게 계속 더해지는 값도 더해지겠죠. 첫 번째 1 더하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i 값을 또 더하고 또 i를 증가시켜서 그 값을 더하고 i를 더하는 거예요. i를 더해서 n까지 쭉 더해버려요.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sum, 이 합을 저장하는 변수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했죠? 0으로 초기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합도 처음에 값이 0이 있어야지 그 위에 뭔가를 더해서 의미가 있지. 처음에 값이 이상한 값이 있어버리면 의미가 깨지죠. 더한다는 게. 합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sum 0, sum을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i라는 친구를 계속 더해줄 거예요. sum에다가 i라는 걸 그럼 sum에다가 대입할 거죠. 뭘 대입해요? 자기 자신에다가 i를 더한 걸 대입하는 거죠. sum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그럼 1부터 계속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sum에 i를 더한 거를 sum에 대입, sum에 i를 더한 걸 sum에 대입, sum에 i 더한 걸 sum에 대입 계속 이렇게. 그럼 sum은 처음에 0이에요. 그렇죠? 0이네요. 0. 그럼 form은 시작이네요. i 1이래요. 그럼 이거 실행됐을 때 sum에 0이고 1이니까 sum이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럼 두 번째 루프 i가 더해졌죠. 그럼 i가 얼마예요? 2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sum에다가 sum은 지금 1이 담겨 있는데 i가 2니까 1 더하기 2 그럼 3. 그럼 또 다음 반복에서 i가 3이니까 그 3이라는 거 저장됐다 또 3을 더해주고 4가 더해지고 5가 더해지고 6이 더해지고 언제까지? i가 n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입력한 그 값이 될 때까지 계속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6 더하고 7 더하고 8 더하고 수학에서의 시그마죠. 여기 가리. 시그마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법으로 sum에다가 어떤 변수에다가 그 반복자를 더해가지고 계속해서 값을 불어나게 해주는 그럼 이것도 봅시다. 1부터
펀 D까지의 합은 펀 D입니다. 구멍이 두 개 들어가겠죠? 1부터 n까지의 합은 썸입니다. 이렇게 1부터 n까지의 합은 썸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그냥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속 썸에다가 값을 쌓는 스키면 돼요. 1 쌓고 2 쌓고 3 쌓고 4 쌓고 5 쌓고 6 쌓고 7 쌓고 8 쌓고.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양의 정수 입력합시다. 실 입력할게요. 55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폼은 좋다. 폼은 73, 74 하면 2775. 오, 잘 나오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일단 먼저 받고 갈게요. 질문이 혹시 있거나 헷갈린다. 한번 여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손들어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한 번씩 해보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해보세요.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얼추 됐나요? 좋아요. 잘 나오죠? 뭐, 20 입력하면은 10까지 하면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하나 이제 그거를 드리죠. 자, 이거 한 줄이면 끝나요, 사실. 아세요? 이거 폼은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 폼은 안 쓰고 어떻게 해요? 폼은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아시긴 아실 거예요. 뭔가를 아십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건데 모를 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에. 아무리 이제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이후로 안 하셨더라도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아실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굳이 반복해야 돼요? 닫힌 공식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공식 기억나세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가로가 잘못 닫혔네. 나누기 2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바로 1부터 n까지 합이 나오죠. 이게 좀 허무합니다, 이거는. 좀 결과가. 일부러 좀 허무하게 한 거고요. 잘 나와요, 이거. 누가 더 빨라요? 이게 훨씬 빠르겠죠? 포문 쓰는 것보다. 컴퓨터가 속도,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게, 예전 실제로 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포문을 돌리면 그만큼 코드가 여러 번 실행되지만, 지금은 어때요? 한 번만에 출력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하고 싶다면은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 쳤나? 여기 나누기가. 나누기가 왜 이러지? 나누기가. 네. 잘 되죠? 이렇게 하면. 아무튼.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고리즘, 특히 이런 알고리즘을 열심히 파시는 분들은 수학 능력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이런 클로즈드 폼이라고 합니다. 보통 닫힌 형식, 합을 구하는 닫힌 형식이란 거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거 닫힌 형식이 없는 게 바로 이제 요거죠? 곱을 출력하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야 될 건데 코드 하나만 조절하면 돼요. 사실 아까 그 포문에서 하나만 조절하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조절하면 돼요. 두 개 정도만. 한번 이거를 풀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 43분이니까 44분 됐네요. 45분까지 한번 해보시고 벌써 다 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안 되신 분? 안 됐다 손 다 됐어요? 진짜? 진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45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잘되고 있냐고 스트레스. 지난주에 녹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녹화는 됐는데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스티치 녹화해야 하는데 아, 영상도 한 번씩 봐보세요. 1, 2강은 좀 수업 때 했던 거랑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따로 녹화 한 거를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느낌이 오셨던 걸로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일단 돌려봅시다. 이 시간을 돌려서 이거를 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자, 이렇게 됐죠? 여기였죠? 여기서 두 개만 고치면 돼요. 두 개만. 두 개. 사실 이게 변수명까지 고쳐도 되는데 변수명도 고쳐볼까요, 저희는? 그럼 이제 곱이니까 뭐라고 하지? 곱. 원래 프로덕트 뭐 이런 건데 프로덕트라고 해보면 곱이니까 여기도 프로덕트 그럼 0 하면 안 되죠. 여기 프로 0 하면 돼요. 그렇죠. 초기화가 0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거기 값을 계속 곱할 거기 때문에 1로 해줘야겠죠? 일종의 이것도 수학 개념이죠. 곱셈의 항등원, 뭐 덧셈의 항등원 이런 느낌이니까 수학 개념을 좋으시면은 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덕트에다가 i를 곱하면 되겠죠. 이 곱하기로만 바꾸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도 곱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도 프로덕트 걸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가 끝이죠? 일종의 뭐예요, 이거? 수학에서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팩토리얼은 닫힌 형태가 있어요? 곱 합같이? 그거 그럼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팩토리얼은. 해봅시다. 10 팩토리얼. 크게 나오죠? 팩토리얼 또 아는 거 많으니까 예를 들어 600 같은 거는 720인 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또 플러스 문제로 이렇게 양의 정수 입력하지 않았을 때 예외 처리까지. 네, 예외 처리. 양의 정수 입력하지 않았을 때 예외 처리. 단순 경고 출력 정도 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력받은 다음에 검사 받는 거죠. 예를 들어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3 이런 거 입력하면 안 되니까. 그거 나왔을 때 잘못 입력했어요 하고 이제 프로그램 그냥 꺼져버리게. 굳이 뭐 재입력 안 받아도 되니까 꺼져버리게 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꺼져버리게. 예외 처리해보라. 단순 경고 출력. 입력하지 않았을 때 예외 처리.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같은 거 쓰면 되죠. if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입력 받은 다음에 if 그 입력받은 값이 양수인지 판별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봐서 음수면은 아니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고 else 양수면은 아니 뭐 반대로 되고 양수면은
우리가 막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음수면은 그냥 코드 끝내버리면 실행 안 시키고 끝내버리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양의정수 유명하지 않았을 때 예외 처리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해야 되냐면 이거는 필수인 게 요게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0 같은 이상한 값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예외 처리 같은 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처리하는 것까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스캔 받은 다음에 뭐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내비둬도 돼요. 이거 왜 이게 보이지? 변수 변수 네. 그다음에 여기서 if 하면 되죠. if 만약에 우리가 입력받은 n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0보다 클 때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되죠.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들여쓰기가 망가져요. 사실 복구를 잘못하면. 그래서 들여쓰기를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일일이 다 들여 써주세요. 인덴트 넣어주세요. 요거는 끝이죠? 요거가 아니죠. 자, 이거 중괄호 잘 알아줘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중괄호가 은근히. 이 중괄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이러면 예쁘죠? 들여쓰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 들여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안에. 그래서 얘네는 if 안에서 양수일까만 작동하겠다. 그런 거고. 자, 양수가 아니면 어때요? 다음 줄에 써야겠죠? else, printf, 양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프로그램 꺼지게 그냥 이렇게.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else if n equal 0 0 팩토리얼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뭐 그냥 여기도 그냥 가볍게 0팩은 1 이렇게 그냥 써버려도 예외 처리가 되겠죠. 이것도 0을 입력하는 것까지 좀 같이 써줄 수 있는 거예요. 0을 입력할 땐 뭐 팩토리 0팩은 1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건 뭐 없어도 되죠. 사실 뭐 알아서 이제 양수 아닌 0 입력해도 그냥 양수 입력하세요라고 처리해도 되니까 이건 개인의 취향에 맡기고요. 이 정도 하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if n이 양수일 때 이렇게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수 한번 입력 안 해봅시다. 마이너스 3 양수 입력해서 이렇게 끝나죠. 45 이러면은 45 이것도 왜 0? 뭐 잘못했지? if I 프로덕트 빌로 초기화했는데 45자 너무 큰가 보네. 아 그런 거구나. 7 정도 하면 잘 나오죠. 숫자 큰 게 인트에 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 크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롱인트 하면은 원래 되는데 한번 시작해볼게요. 테스트 해볼게요. 32. 아 이것도 오류가 아니라 이제 너무 숫자 커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숫자 큰 숫자까지 잘 나오고 롱인트는 아까 말한 대로 롱을 쓰면은 큰 숫자까지 잘 나오다가도 또 이게 어느 순간부터 깨져요. 아마 그냥 인트 해볼게요. 그냥 인트거든요. 지금 그냥 인트면은 15를 출력해 볼 때 15까지 나오는데 롱 인트가 잘 먹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17 할 때 문제 생겨요. 롱 그냥 인트에서 롱을 붙이면은 17에서 문제가 아까 생겼던 것 같은데 아쉽네. 문제 생기네요. 롱을 두 번 쓸 수도 있어요. 롱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래도 문제 생.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 롱을 쓰면 원래 이게 더 범위가 커지는데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까지 양수 입력 안 하면은 양수 입력하라고 내쫓아버리는 예외 처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바꿈도 해줍시다. 여기도 줄바꿈 해주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예외 처리도 해봤고 그 다음은 단순 열공 출력 잠깐만요.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그 다음 예제는 왜 자꾸 같이 넘어가지?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응용입니다. 그 수까지 짝수만의 합을 출력하세요.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 말고 짝수들만.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했으면 2, 4, 6, 8, 10만 더하시고 17을 입력했으면 17 전까지의 짝수 2부터 16까지만 더하시고 요걸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 같이 할게요. 같이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짝수의 합을 출력하라. 이런 문제를 없겠죠? 이번에도 양의정수 입력 받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합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변수 명도 썸으로 좀 바꿔주고 합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면 되겠죠? 0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 구문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기본적인 틀이 비슷할 거니까. 단순하게 합을 추려는데 뭐만 바뀌냐면, 뭐만 바뀐 거예요? 짝수들을 더하는지 홀수들을 더하는지 바뀐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아까의 그 원리라는 거, 알고리즘의 그 구현 방식, 원리, 문제풀이 원리가 뭐였어요? 이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i를 더해가면서 가는 거였죠. i를 더해가면서. 그럼 i를 지금은 1부터 한 개씩 증가하면서 하는데 짝수만 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로 그냥 말만 바꾸면 되죠. 2부터 두 개씩 증가하면서 더하기. 여기가 초기 조건이 2로 바뀌고 두 개씩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쓰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아마 안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돼요. i는 i에다가 2를 더한 거.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이제 1부터 n까지의 아, n까지의 짝수들의 합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되겠죠? 네. 한번 시험서 한번 입력해 보면은 2, 4, 6, 8, 10 다 더하면 얼마예요? 2, 4, 6, 5, 30 있네요. 30 나오죠? 물론 이것도 시그마 공식 쓰면 해결되죠. 짝수들의 합구하는 공식도 있으니까. 근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 사용자가 홀수를 입력했는지 짝수를 입력에 따라서 문제를 좀 공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짝수들의 합은 퍼센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뭘 해본 거예요, 지금 방금은. 이 포문에서 증감식을, 이 변화식을 바꿔봤어요. 이걸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i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다음 반복에 i를 어떻게 바꾸느냐. 원래는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간편하게 하나씩만 더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씩 더하자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감식도 변화시켜서 i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2씩 증가시키는 건 3씩 증가시키는 거 4씩 증가시키면 되고 또 뭐도 되고 i를 뭐 어쨌든 복잡하게 증가시킬 수 있겠죠. 곱셈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i를 내에서 계속 2를 곱해지게 한다던가 계속 3을 곱해지게 한다던가 뭐 나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의 그 자릿수 가는 것도 포문에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짝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또 나오죠. 저희 지난 시간에 별 쌓기 문제를 했던 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별 쌓기 문제. 자, 이거는 문제인데 일단 별 쌓기 문제부터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코드를 새로 만듭시다. 코드를 새로 만들게요. 별 쌓기 문제가 뭐냐면은 별을 쌓는 건데 별, 별별별별별, 별별별별,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쓰였던 기술이 뭐예요? 기억나요? 중첩 포문이에요. 중첩. 포문 중첩. 포를 중첩시켜서 쓴다. 그래서 이 별 출력 하나하나 요거 자체의 반복이에요. 요거를 전부 다 프린트F로 쪼개볼까요? 이 출력을? 그럼 어떻게 돼요? 프린트F 별 프린트F 줄바꿈 한 글자씩 출력한다고 생각합시다. 프린트F 또 별, 그 다음 별 몇 번 출력해요? 프린트F 타자치기도 힘드네요. 또 별 2층이니까. 그 다음 프린트F 줄바꿈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알죠? 그럼 여기 별 하나 줄여야 돼. 이렇게. 이게 3층짜리 별 만드는 코드거든요. 그게 되게 복잡한 코드고 귀찮고 하는 거를 지금 규칙성이 있어요. 뭔 규칙성이 있어요? 한 번 줄바꿈, 두 번 줄바꿈, 세 번 줄바꿈, 네 번 줄바꿈, 다섯 번 줄바꿈, 여섯 번 줄바꿈. 규칙이 보인다면은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규칙성이 있다면 반복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규칙성이 있다면 반복을 쓰자. 그러면은 큰 반복과 작은 반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저희가 큰 반복은 뭐예요? 이게 줄바꿈 한 번마다 반복이죠. 총 층이 3개면은 한 번 줄바꿈, 두 번 줄바꿈, 세 번 줄바꿈, 총 3번 반복이 있는 거고 그 반복 안에 또 작은 반복, 별을 출력하는 반복이 있어요. 첫 번째 반복은 별을 한 번 출력, 두 번째 반복에서는 별을 두 번 반복, 세 번째 반복에서는 별을 세 번 반복 그런 거죠. 그게 때문에 포문을 중첩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for int 그러니까 I, j
반복문을 두 번 쓸 거기 때문에 변수를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편하죠? 컴마 두 번 써가지고 두 줄 안 써도 한 줄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for i는 1. 그 다음에 i는 적당히 저희가 이제 원하는 층수 6층 정도 만들어 볼게요. 6층. 6층까지 i를 증가시켜라. 이게 뭐예요? 전체 한 줄 반복이에요. 한 줄 반복. 전체 층 반복. 그럼 총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반복마다 층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i번째 층에는 별이 몇 개 나와야 돼요? i개 나와야겠죠. 3층에 별이 3개, 5층에 별이 5개고, 4층에 별이 4개. 그렇기 때문에 i번째 반복에는 총 i개의 별이 나오기 때문에 별 출력을 몇 번 반복해야 돼요? i번 반복해야겠죠? 오, 복잡하다. 그쵸? 별 출력을 i번 반복. 그럼 J는 1로 시작해야겠죠? J라는 것도 앞에서 만들어낸 변수인데 여기 두 번째 작은 반복에 쓰는 변수 반복자예요.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플러스 플러스. 이건 뭐예요? J는 1부터 해서 i까지니까 i번 반복이죠. 이건 i번 반복의 의미죠. J1부터 i번 반복이라 i번 반복. 그럼 printf 여기서 뭘 출력하면 돼요? 별을 출력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해석하면 요까지만 해석하면은 1층이에요. J는 i까지만 출력해요. 그러면 1층이니까 1번 출력해요. 뭐를요? 별을요. 그럼 i가 이제 2가 됐어요. 충마돼서. 2층이에요. 2층에는 J가 i까지,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요. 뭐를? 별 출력을 두 번 반복해요. 이해되죠? 각 층에는 별의 반복 개수가 i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층을 바꿔야 돼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줄바꿈이 없어요, 지금. 1층 끝나면은 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별 출력을 하는 게 포문이 끝나면은 여기서 줄 바꿈을 해주는 포문을 하나, 아니, 프린트F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별을 반복해서 가로로 출력을 하고 줄을 바꿔주고 또 반복해서 별을 출력하고 줄을 바꿔주고 또 반복해서 출력을 하고 줄을 바꿔주고 이런 느낌이죠. 요거 실행시키면 이제 6개, 6층짜리 나옵니다. 줄. 자, 항상 저장할 때 C 파일로 바꿔서 저장해주세요. 별, 별 문제. 아, 6층짜리 별 나오죠.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 6만 이제 뭐 10, 보면 10층짜리 별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헷갈리거나, 아리까리한데요? 하면은 손 있어요.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있어요. 그 열중하고 계시네. 좋아요. 조금 이해할 시간을 드릴 겸해서 한 2분 정도 좀 드려보고 할게요. 이거 좀 따라 보셨어요? 뭐 이 정도 시간 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 홀수의 별을 쌓아라. 1층에 1개, 2층에 3개, 3층에 5개. 그리고 사용자에게 층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풀어볼 시간 플러스 쉬는 시간까지 해서 15분까지 좀 드릴게요. 6시 15분까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휴식하시고 질문 있으면 편하게 받겠습니다. 뭐가 정시하고. 별 문제였어요. 별 문제.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공유해 드릴 거. 포문이든 if문이든 이 포문과 if문은
문장이라기보다 뭔가 제어하는 그 이정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출력을 할 때 어떻게 출력을 해요? 홀수계만 출력하는 거죠. 그럼 1층에 1개, 2층에 3개, 3층에 5개. 여러분들 수학 잘 하시나요? 그러면 n층에 몇 개? k층에는 몇 개가 들어야 돼요? 2k 마이너스 1개. 1k 마이너스 1개. 이 정도 수학은 다들 하셨으니까 서울대 오셨겠죠? 2k 마이너스 1개. 그러면은 층은 i가 층을 정하죠. i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i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 층 내부의 반복의 수만 건드리면 돼요. 그래서 i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요 j가 i번 반복이니까 저희가 이게 k층에서 k번 반복, i층에서 i번 반복이었는데 이번엔 i층에서 2i-1번 반복을 해줘야 그러면은 홀수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러면은 이렇게 하거나 이제 또 문제가 뭐였어요? 입력을 한번 받아봐라 사용자에게. 그럼 이제 n까지 입력받을 거야. n까지 입력받고 만들고 스캔랩하는 거죠. %d and n 세미콜론. 그러니까 입력받은 것이 여기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 i의 출력을 n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10층 여기 10개, 10축 또 다시 입력해서 4층 하면은 40층짜리. 와, 크다.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홀수계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느낌. 그래서 짝수계 출력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별 문제의 심화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출력을 했을 때, 메모장을 하나 켜서 보여드릴게요. 출력을 했을 때, 별, 별별, 별별별, 별별별별, 오, 4번 했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된 별을 출력하는 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날 때. 오른쪽으로 출력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리만 알려드리면. 별 앞에 제가 몇 번 했어요? 띄어쓰기를 했죠. 띄어쓰기를 반복하고 별도 반복하고 그러면 1층은 띄어쓰기 5번, 별 1번 2층은 띄어쓰기 4번, 별 2번 3층은 띄어쓰기 3번, 별 3번 4층은 띄어쓰기 2번, 별 4번 5층은 띄어쓰기 1번, 별 5번 6층은 띄어쓰기 0번, 별 6번 이런 느낌. 그래서 띄어쓰기도 반복하고 별도 반복하고 소문을 2번 쓰면 되겠죠. 중첩해서 이런 것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봤던 문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별을 출력하고 여기에 별별별 그 다음에 별별별별별 별별별 요런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고 요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이 규칙성 수학적인 규칙은 다 있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개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별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식을 잘 세운다면은 이런 것도 열심히 출력해 볼 수 있다. 개수 입력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또 문제 더 있나? 문제 더 있던 것 같았는데 나 홀수층까지 했고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게 사이트예요. 일종의 하나 사이트인데 자,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백준. 그냥 네이버에 백준 씨만 나올 거거든요. 백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이런 코딩해서 문제풀이 하는 사이트예요. 문제풀이 사이트. 그래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전체 문제.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전체 문제 이런 거 들어가서, 분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단계 하시면 되게 우리가 아는 단계별로 나와요. 입출력과 사칙 연산, 뭐 조건문, 반복문. 그래서 이제 반복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별출력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데 별출력은 또 어때요? 심화에 있을 것 같아요. 별출력. 별짓기 세븐. 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출력하라. 이런 거 문제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풀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푼 답을 보고 싶은데 제출. 내 제출. CPP 썼네요. 이때 이거를 볼 수가 있나? 보나?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포문에 포문 중첩에 쓸 수 있겠죠? 포에 포. 이건 CPP라서 저희가 아는 프린트F랑 이런 거 들어간 게 아니라 문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몇 번 반복할지, 별을 몇 번 반복할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띄어쓰기 몇 번 반복할지, 별을 몇 번 반복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다, 좀 어려운 문제도 해보고 싶다 이런 이 사이트 가서
전체 문제, 뭐 단계 이렇게 가면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액수, 배수 구하는 거, 수학 문제도 있고, 반복문, 적분문, 사실 저희 딱 이 정도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풀 수 있을 거긴 한데,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취미 생기시면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이 백줄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윤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수업이 지금 거의 한 차시 정도가 약간 애매하게 밀려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다음 시간에 원래 강의 계획이 뭐 실습 프로젝트였는데, 할 생각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놓았던 거라,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윤년을 뭔지 아시죠? 윤년. 윤년. 2월이 28까지가 아니라 29일까지 있는 게 윤년이거든요. 자, 그게 윤년이 4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또 사의 그 100 단위에서는 또 윤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의 배수는 또 윤년이 아닌데 4의 배수는 윤년이고 이런 게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써져 있어요. 자, 윤년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래요. 그래서 연도를 입력하면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근데 100의 배수가 아니면서 또 400의 배수면 돼요. 자, 2300년 윤년 아니에요. 100의 배수. 근데 2400년 윤년이에요. 100의 배수, 400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 요거 수학 논리죠. 완전 수학 논리죠. 예를 들어 보시면 돼요. 2012년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라서 윤년이죠. 1900년은 100의 배수이고 400의 배수도 아니니까 윤년 아니에요. 근데 2000년은 400의 배수라서 윤년이에요. 아,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입력은 첫째 줄에 연도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1 이상 4000 이하의 연도를 넣으면은 얘가 윤년이면 1 아니면 0이 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거죠. 조건문을 열심히 써봐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if 4의 배수냐? 그럼 100의 배수냐? 400의 배수냐? 요거 다 검사하면서 윤년인지 아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else if를 좀 잘 써주면 좋고, 자, 이것까지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배수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저희가 배수인지 판별한다. 이 숫자가 배수냐 아니냐? 어떤 수의 배수냐 아니냐? 나머지 있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돼요. 저희 C에서 나머지를 출력하는 기호가 있어요. 별 문제 집어치우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서 나머지 자 28, 퍼센트 기호 6 하면은 6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나와요. 얼마예요? 6, 4, 24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면은 배수 때문에 4의 배수인지 100의 배수인지 400의 배수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n이라는 변수를 퍼센트 4 했을 때 얘가 0이면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4의 배수인 겁니다. 조건이죠, 이거? n 퍼센트 4가 뭐라고요? n을 4로 나눈 나머지 우변은 0. 등호 두 개는 둘이 같은지 비교해라. 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0인다. 얘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if, 뭐 그래서 if 뭐 n 퍼센트 4는 0. 이렇게 하면은 n을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러면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된다. printf 모시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만드셔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딱 문제 풀 시간 5분 정도만 드릴게요. 아니, 6분? 30분까지, 6시 반까지. 이 다음에 배열 함수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6분 정도 들여 30분까지 한번 직접 구현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또 6분 정도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if 중첩도 써야 되고 else if 같은 것도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잘 보이세요? 여기 서머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면 말해주세요.
해결됐다. 풀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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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풀렸구나. 다음 분은. 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풀린 걸로 알고.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좀 될 것 같아요. 좀 더 해보면. 어때요? 좀 더 해볼까요?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잘 푸시는 분들도 잘 푸신 것 같은데. 한번 풀으신 분들은 요 플러스로 한번 해보세요. 입력이 1에서 4천 사이가 아니면 재입력하다.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죠. 뭐 가능하면 이것까지 한번 또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자, 그럼 먼저 논리가 어떻게 돼요? 이 논리 일단 사실 이런 거는 코드 쓰기 전에 말로부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윤녀인지 사람이 판단하는 거를 컴퓨터가 모방하게 하자는 거죠. 사의 배수인지 먼저 봐야 돼요. 사의 배수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은 사의 배수가 아니면 바로 그냥 땡이죠. 사의 배수가 아니면 바로 땡이니까 사의 배수인지부터 봐야 돼요. 그럼 사의 배수가 맞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검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배그 배수인? 그럼 배그 배수가 맞으면은 그냥 땡이죠. 그냥 땡. 100에서 맞으면 유년 아니다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아닌 것을 그냥 땡으로 쳐버리고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4의 배수 맞아? 오케이, 깊이 들어가. 100의 배수 맞아? 근데 아니야. 그럼 깊이 들어가야 돼요. 100의 배수 아니, 맞으면 깊이 들어갔다. 말을 잘못했네. 100의 배수가 아니면은 그냥 윤년이니까 땡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4의 배수인지 봐요. 4의 배수 아니면 윤년 아니야 땡이에요. 4의 배수 맞아요. 그럼 깊이 들어가요. 100의 배수인지 봐요. 100의 배수가 아니면은 윤년이라 땡이죠. 100의 배수가 맞아요. 그럼 윤년이 아닐 수도 있고 또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서 W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뭘 굴려요? 400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예요. 그럼 400의 배수니까지 봐서 400의 배수면은 윤년인데 아니면은 땡인 거죠. 그럼 중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먼저 뭘 봐요? 4의 배수인지 봐요. else까지 씁시다. 4의 배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년 아니니까 뭐 출력해요? 1, 0, 0. 윤년 아니니까 0 출력하죠. 4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4의 배수면 윤년이니까 2를 출력한다? 근데 더 검사해야겠죠? 여기서. 뭐 또 검사해요? if 이거는 100의 배수예요. n 퍼센트 100으로 나눈 게 나머지가 0이냐? 100의 배수냐? else까지 다 씁시다. 자, 100의 배수예요. 4의 배수인데 100의 배수예요. 그럼 깊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러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왜냐면 400의 배수는 또 안 되니까. 그럼 4의 배수인데 100의 배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if 4는 통과했는데 if 100은 통과를 못해서 else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엔 뭐가 돼요? 윤년이네요. 1 출력. 그렇죠? 자, 그다음 100의 배수 맞대요. 그럼 또 뭐 검사해야 돼? 또 400의 배수인지 검사해야지, 이번에. else까지 써서 주고 400의 수, 400 배수 맞대요. 그럼 뭐요? 또 윤년이죠. 그러면은 어우 헷갈린다. 윤년이죠, 윤년. 프린트 F 윤년 1. 근데 100의 배수인데 400의 배수는 또 아니래요. 1900 같은 거. 윤년 아니죠. 0. 자, 입력만 받게 합시다. 입력 받는 거는 쉬워요. 스캔F 하면 돼요. 스캔F. 스캔F 퍼센트 2 다운 변했어야 돼요. and n 선언 안 했죠? int n 이렇게. 자,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if else가 큰 if else가 있어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4의 배수면은 100의 배수인지 또 검사해요. 100의 배수 아니면은 윤년이고 100의 배수 맞으면 400이면 또 윤년이고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뭐가 안 됐죠? 세미콜론도 뭐 안 찍었다는데 뭔 세미콜론 안 찍었을까요 제가? 여기 스캔F 안 찍었네요. 자, 분명히 봅시다. 지금 2025년이죠. 2015년 하면은 0, 윤년 아니다. 2024년 윤년이에요, 윤년 아니에요? 윤년이죠? 2024년 윤년이죠. 2400년 윤년이죠. 2300년 윤년 아니죠.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감 잡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면 프린트로 가가지고 얘가 잘못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 안 했을 때 예외 처리하면서 다시 입력하게 하는 것도 해볼게요. 요거를 바로 요거 때 y를 쓰면 굉장히 좋아요. y 이걸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y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쭉. int 뭘로 할까요? 뭐 그냥 a로 합시다. a는 0 해놓고 while a
while a, y는 1로 해놓고 while a,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while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이 문장들을. 있는 꼭 들여쓰기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캔F 했죠? 스캔F하고 요 다 쓸 필요 없구나. 아니, 다 써야 돼. 다 써야 되구나. 다 쓸 필요 없죠.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죄송합니다.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고 일단은 한번 볼게요. while은 저희가 이제 입력만 좀 반복해서 받아야 되니까 입력하는 스캔F만 while로 넣어주세요. 들여쓰기 다시 좀 제거할게요. 죄송합니다. 들여쓰기가 잘 안 돼 있으면 또 헷갈리니까 워낙에.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while 해서 A가 지금 처음에 저희는 1로 잡았어요. 1로 잡은 다음에 while로 돌립니다. while로 돌립니다. while로 돌립니다. 아마 이러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이거만 테스트 해볼게요. 헷갈려가지고. 1이면 아마 그냥 모든 거네. 그쵸? 네. 그래서 1 한 다음에 A만 넣어요. while이요. 조건이 아니라 변수 하나만 넣는데 이거는 왜든지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스캔F 한 다음에 if 그 다음에 any 그러면은 뭐면은 뭔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죠. n이 4천이랑 1보다 그 바깥에 있으면 문제 생긴 거니까 n은 0보다 작거나 또는 이 짝대기 두 개라 했죠? n이 4천보다 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되는데 요렇게 한 거나 반대가 편하겠군요. 그러면은 n이 0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1 이상 4천 이하 이렇게 할게요. 안 들었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a를 0을 넣을게요. 0을 넣을게요. 0을 넣고 끝냅니다. 0을 넣고 끝내요. 그리고 중괄호 쓸게요. 그리고 만약 아닐 경우, 그러니까 잘못 입력했을 경우 1부터 4천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코드가 닿아집니다. 왜 이게 그런 코드가 됐냐라고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while a라는 거는 그냥 a 자체가 조건으로 보는 건데 a가 숫자형 변수죠. 숫자형 변수에서는 숫자형 변수 자체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숫자형 변수는 0이면은 거짓, 0이 아니면은 참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냥 이 변수 자체를 넣어버리면은 a가 0일 때는 거짓으로 인식하고 0이 아니면은 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n을 입력 받았어요, 저희는. a는 1이기 때문에 지금 참이죠. 그럼 while a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이고. 그럼 시작해요. scanf n을 입력 받았어요. 그 다음에 n이 정상적인 숫자면은 a에 0을 대입해요. 그럼 뭐예요? 이 while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탈출하겠다. 반복을 안 하겠다. 요 의미죠. 근데 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1부터 4천 사이 값을 입력하세요로 한 다음에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A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A는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Y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시 스캔F가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좋다. 반복 횟수를 모를 때. 이 사람이 틀린 횟수를 몇 번이나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포문 같은 거 못 쓴다는 거예요.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입력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4,900 이렇게 큰 숫자 입력하면 1분 숫자값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1 영감에 1분 숫자값 입력하러 뜨고 2034 이렇게 하면은 잘 뜨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while문을 스캔하는 것을 감싸 쓸 수 있다. 사실 이 while문은 따지고 보면은 어때요? 저희가 정상적인 값을 입력을 안 하면 영원히 탈출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이 끝나고 이걸 써도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값을 입력해야만 이 while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을 입력했다고 가정된 상태로 이 밑에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40분이네요. 이어서 합시다. 문제풀이 이 정도 해보고 오늘 문제 푸신 것들 또 한번 복습하시면서 느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배열에 대해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오늘 또 배열은 안 다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배열에 대해 좀 배워볼게요. 오늘 남은 시간 20분 정도는 새로운 문법인 배열과 함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같이 문제를 풀 거는 더 없고 오늘 이제 개념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배열이란 거는 저희가 변수들의 문금이에요. 시리즈. 이제 영어로 하면 array인데 변수들을 이렇게 가까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수들을 사용자들에게 여러 개를 입력받고 싶을 때 내가 10개를 입력받고 싶으면 변수를 10개를 선언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복잡하죠. 스캔F를 여러 번 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이란 걸 써버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한 번만 이 배열 한 번만 선언해가지고 변수를 한 번에 10개를 만들거나 6개를 만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그렇게 변수들의 분금을 만드는 것이고 핵심적인 건 뭐였어요? 배열의 요소가 0번부터 시작한다. 이게 헷갈리죠?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열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놈 하면은 얘는 번호가 학급 번호가 0번이에요. 그러니까 학급 번호 저희 초중고 다닐 때 이제 의무교육 받을 때 학급 번호 있었잖아요. 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 헷갈린다는 점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배열은 변수들의 문금이기 때문에 변수들처럼 쓰예요. 이렇게 박스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기의 박스인지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몇 개짜리 박스 문금인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맘대로 이 박스들을 늘리거나 이 박스들의 문금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정해진 길이의 박스만 쓸 거예요. 심지어 사용자에게 박스 몇 개 입력할 거예요. 입력받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박스 개수가 우리가 맘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변 배열, 동적 배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서 그거는 뭐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배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또 새로 하나 파일 쳐볼까요? 샵 include stdio h links main void 이걸 읽어놨고 return 제로 진리도록 써야 돼요. 이거 진리도록 써야지 익숙해집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변수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자, int형 배열 하나 만들게요. int 그리고 배열도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 ARR 이호 이름을 적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int형 변수 한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 근데 여기다가 대괄호를 이렇게 써주고 이 대괄호 안에다가 6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6개짜리 박스 변수 문금이 되는 거예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배열의 개수는 6개. 6개짜리 배열. 인트형 6개짜리 배열이 이렇게 선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변수들 각각을 다루고 싶어요. 배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렇게 박스가 이런 박스가 6개 있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번호는 몇 번부터? 0번부터예요. 인덱스가.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박스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RR 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숫자가 0부터 시작하는 얘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0번 인덱스 0번 그 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변수 하나짜리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RR 0 하면은 이제 변수 하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변수 하나처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이름을 말할 때 뭐 모양 박찬영 뭐 이렇게 임철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번호를 쓸 수도 있잖아요. 뭐 2023, 블라라라 이렇게 또 202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저희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번호로 부르자는 거예요. 이 변수들을 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2023 이런 느낌이죠. 얘는. 그 다음에 내부 학번, 뭐 0, 3, 5. 자, 그럼 배열이 6개짜리면은 지금 6개짜리 배열 전화했죠. 그러면은 0,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고 6번은 있어요, 없어요? 6번은 없어요. 6개짜리 배열 6번이 있는 게 아니라 0번부터 5번까지 있어서 6개 있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배열의를 다뤄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배열의 0번째 요소에다가 뭐 이렇게 숫자 한 5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또 ARR 1 그럼 첫 번째 1번 요소에다가 6 이렇게 얘 두 번째 값이죠. 그런 다음에 또 출력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변수들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d ARR 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변수 다루시 똑같이 해요. 그럼 0번 값 나와요. 5 나올 겁니다. 자, 저장을 또 이렇게 해주고 출력하면은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배열을 쓸 때는 그냥 이 뒤에 이 번호만 붙여주시면서 일반 변수랑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배열 이번에 초기화를 해볼게요. 변수도 초기화할 수 있죠. 만들 때 배열도 만들 때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합니다. 여기다 저희가 배열에 넣을 값들 다 써주면 돼요. 4, 7, 1, 8, 6, 3 이렇게 하면 되죠. 6개 6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배열에 0번은 4, 1번은 7, 2번은 1, 3번은 8, 4번은 6, 5번은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지우고 한번 출력해볼게요. 0번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4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5 이렇게 하면은 3 저희가 다섯 번째 아니라 5번 인덱스 5번 배열은 3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배열에는 또 재밌는 점이 배열의 각 요소를 접근할 때 그러면은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printf를 몇 번 쓰면 돼요? 6번 쓰면 되겠죠. printf %d ir 0 6번 쓰면 되는 거죠. 맞죠? 맞는데 자, 이렇게 비슷한 코드 계속 반복하고 싶으면은 뭐 쓰면 돼요? for문 쓰면 돼요. 반복문 쓰면 돼요. 이렇게 비슷한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반복문 쓰면 됩니다. 자, 반복문으로 배열의 각 요소를 출력시켜봅니다. for 이게 전에 int i부터 for i 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배열은 번호가 0번부터이기 때문에 i도 0번부터 시작합니다. i 콜 제로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6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 i는 우리가 뭐에 넣을 거냐면은 요 배열의 요 번호에 넣을 거예요. 학급 번호에. 요 번호에다가 넣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안에는 6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6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i는 0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첫 번째 값이지만 ARR 0이 4예요. 그러니까 i는 0부터 시작해야지 여기에 0부터 잘 들어올 거고 6은 되면 안 되니까 6은 드물을 빼서 6, 5까지 들어올 수 있게 써줘야 됩니다. i는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이렇게 치면은 각 요소가 출력이 되겠죠. 4, 7, 1, 8. 여기 중괄호 안 썼는데 왜 잘 돼요? 한 줄짜리 입력할 땐 중괄호 안 써도 돼요. 한 줄 정도는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for가 중괄호를 안 쓰면은 바로 아랫줄만 실행시켜요. 여기에 아무리 printf 별 이런 거 있다 해도 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쵸? 비밀번호 없고 바로 아랫줄만 반복하고 중괄호를 쳐주면은 여러 줄을 반복시켜주는 게 for예요. if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좀 예쁘게 쓸 거면은 이렇게 중괄호 안 쓰고도 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연습할 겸 중괄호를 씁시다. 이렇게. 네. 알아만 두세요. 중괄호를 쓰는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for는 이런 식으로 써서 printf %t arri 하면은 입력이 아니라 출력을 각각 0번부터 5번까지 출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자, 그럼 출력되면 뭐도 될까요? 반대로 되죠. 뭐도 입력도 돼요, 입력. 입력 스캔F 그럼 6개 입력 받을 거면 스캔F 몇 번 써요? 스캔F 6번. 또 반복이네. 똑같은 거 쭉 출력하는 거 입력 받는 거니까 또 반복문 쓰면 돼. 또 쓰면 돼요. for I equal 0 총 6번 반복할 거니까 scanf %d arr I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and를 붙여야 걔로 가겠죠?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 했죠? and가 주소라는 의미죠. arr i의 주소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입력한 값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코드 해석하면 저희가 6개의 값을 입력을 하고요. 뽀문이기 때문에 scanf 한번 입력받아서 엔터 치면은 다시 돌아서 또 scanf 떠요. 그래서 입력을 6번 받게 돼요, 총. 입력도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줄거 보내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6개 값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기다리고 있죠? 저희 깜빡깜빡. 12, 56, 마이너스 12, 45, 2, 8 하면 이렇게 다시 저희가 입력했던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걸 볼 수 있겠죠. 요게 배열입니다. 여러분이 딱 배열해서 하셔야 될 거는 요 정도. 배열의 각 요소들의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비슷한 원리로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적당히 잘 조절할 수도 있죠. 여기도 식을 쓸 수 있어요. i 곱하기 2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또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배열을 간단하게 이 정도 입력과 출력을 해가지고 배열을 입력도 받아보고 출력도 해보고 포문으로 접근도 해보고 배열을 다룬 법 대충 알아봤는데 배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따로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빠르게 좀 해볼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제 사실상 C에서 배울 저희가 마지막 문법이에요. 마지막 문법인 함수라는 개념입니다. 함수. 여러분들 함수를 언제 배웠나요? 사실 의무교육 할 때 배웠죠. 함수. 수학에서의 함수. 단순하게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요? 어떤 값을 넣으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 거. 컴퓨터에서도 C에서도 코딩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함수라는 건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떤 걸 입력받으면은 어떤 걸 출력해주는
그런 일종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저희 별 문제를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별 문제. 예를 들어서 별 문제라는데 별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별을 좀 여러 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i, n 값을 입력을 받았는데 입력받지 않고 입력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그냥 n을 안 정한 거예요. 그냥 10, 1, 0, 뭐 여기 3,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별을 출력을 해요. 출력한 다음에 3층짜리 출력한 다음에 한 10층짜리도 출력해보고 싶고 또 40층짜리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입력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이렇게 뭐 10, 또 40,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출력하면 별이 잘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3개짜리, 뭐 2개짜리, 2개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코드 반복하면은 반복문 쓰면 된다 했죠, 제가. 반복문. 반복문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 하나의 기술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 어떤 거냐면은 요 코드 자체를 하나의 기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스킬, 뭐 게임할 때 스킬 같은 거 쓰면은 뭔가 어떤 효과가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하나의 값만 조절해주면은 요게 알아서 딱 이렇게 이 값만 바뀌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어떤 일종의 기술. 혹은 이제 엑셀 하신 분들은 매크로, 이런 걸 만드는 매크로. 뭔가 내가 딱 하면은 자동으로 짜자작 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아볼게요, 이제. 자, 함수를 만드는 거는 이제 함수라는 것도 이제 뒤에 설명하면은 이제 이게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놀라운 거는 값을 넣을 필요도 뱉을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에서는 조금 좀 이따 알아보고 들립니다. 혹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냥 수학에서의 함수를 하나 구현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구해봅시다. 수학에서 함수를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제곱을 내뱉는 함수를 만들게요. 제곱을 내뱉는. 저희가 뭔가 1을 4를 대입하면 16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저희가 함수를 만든 다음에는 여기 우리 프린트 F, 스캔 F 이런 것도 다 함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도 뭔가 함수 이름을 펑션 네임이 있을 거고 괄호를 열은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숫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뭔가 값이 돼버리는 이런 게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5를 넣으면은 펑션 네임에 5를 넣었어요. 그럼 요 펑션 네임 이 펑션 그냥 네임 빼고 펑션에 5를 넣었어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저희가 제곱을 만들 거기 때문에 5의 제곱이 출력되는 함수기 때문에 출력이란 거는 프린트 F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 자체가 25가 된다는 거예요. 요 값 자체가 25랑 같다.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 25는 아예 같다. 요렇게 되는 게 함수라는 거예요. 사실상.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A는 펑션 5 하면은 A에 뭐가 들어가길 원해요? 25가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바로 5를 넣으면은 25가 나오는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F5 하면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게 이제 fx가 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F5는 그럼 25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함수라는 걸 앞에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펑션 5라는 이 문장 이 하나의 문장은 바로 결과값이 돼가지고 이 변수에 바로 할당을 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수 만드는 것도 바로 배워봅시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제곱하는 것만 해볼게요.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되게 새로운데, 드디어 저희가 이 인트 메인을 벗어나야 됩니다. 인트 메인을 드디어 벗어납니다. 인트 메인 위에 써줘야 돼요. 인트 메인 위에 써줄 거예요. 머리가 아프죠? 갑자기 벗어나 버리니까. 자, 그럼 먼저 이제 함수를 만들 때도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컴퓨터가 멍청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이름, 당연히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라는 건 어떤 출력값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 출력 값이 어떤 형태인지, 얘가 숫자를 출력하는지, 정수를 출력하는지, 소수를 출력하는지, 알파벳을 출력하는지, 출력 형태, 그리고 뭐를 입력받을 건데, 입력 형태, 요걸 알려줘야 돼요, 함수를 만들 때. 그래서 함수 이름,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값을 출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값의 제곱을 출력하는 함수라는 거는 정수형 함수겠죠? 함수의 형태가 정수라는 거예요. 함수 값의 형태가. 함수 값의 형태, 그리고 입력받는 값의 형태, 이걸 다 알려줘야 돼요. 복잡한 거 맞아요? 잘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함수라는 것도 일종의 뭔가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종의 변수는 단순하게 저장만 하는 박스죠.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수학 배울 때는 함수를 뭔가 값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뭐 마법 상자로 표현하죠. 얘도 뭐예요? 박스예요, 박스. 그냥 박스가 아니라 매직 박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똑같이 함수도 출력하는 값이 정수면은 int,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도. 함수 이름, 여기 함수 이름 적는 거예요. 변수 만들죠. 이름을 제가 제곱을 하는 거니까 파워라고 해볼게요. 파워에서 그냥 파워로 할게요, 파워. int 파워만 하면 변수 선언이랑 특히 다를 게 없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 괄호를 열어주세요. 함수에, 이게 함수 차치 써줬죠, 그럼. 저희 수학할 때도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받을지를 적어야 돼요. 저희 뭐 입력받을 거예요? 정수 입력받아서 그거의 제곱을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엔 정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정수가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int 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왜 여기 int n을 막 써요? 뭐냐면은 이게 입력을 뭘 받는다는 거야? int형 변수 n을 입력받는 뜻이에요. int형 변수로 n을 입력받는다.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뭔가 값을 넣으면은 얘는 이거를 int형 변수 n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함수는 그리고 또 중괄호 안에서 이 블럭 하나로 완성이 돼요. 그럼 요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int power.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 int라는 거는 함수의 형태. 함수 값이 뭘 나오는가. 함수 값을 알려주려면은 컴퓨터 뭉쳐있기 때문에 얘가 실수를 내뱉는지 정수를 내뱉는지 알려줘야 했죠. 그래서 int라는 건 함수 값의 형태, 함수 이름, 괄호 안에는 소괄호 안에는 이 함수가 뭘 입력을 받는지도 적어줘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막 쓰면 돼요. 이제 코드 쓰고 또 할 함수가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제곱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입력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막 비교해가지고 짝수면 어떤 값을 계산하고 홀수면 어떤 값을 계산하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if 문을 또 써주고 이런 걸 하면서 계산을 해서 뭔가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열심히 써서 조건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그래서 함수 값 결국 함수 값 결국 함수 값을 어떻게 출력을 해요 저희가 자 그때 쓰는 게 리턴이에요. 리턴 머시기 세미콜론 이러면 이제 이 함수 얘가 바로 출력 결과예요. 이 함수는 얘를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코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n의 제곱을 내뱉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추가로 계산을 하거나 뭔가 비교를 할 건 없고 단순하게 여기다가 n 곱하기 n 이러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 복잡하다 그쵸? 이거 한 네 줄 쓰는데도 복잡해요. 벌써 58분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int는 뭐예요? 함수 값이 뭘 내뱉는지 얘는 함수 이름 얘는 함수 값이 뭘 받는지 return은 뭐예요? 함수가 출력하는 실제 값 뭐를 출력하냐 무슨 값을 출력하냐 여기서는 뭘 출력한다는 거예요? n 곱하기 n을 출력한다는 거죠. n 곱하기 n n은 왜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입력받은 게 n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함수 여기 이 함수에다가 5라는 걸 넣으면은 이 함수는 이 n에다가 5를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리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연습해 봅시다. int a는 int a 할게요. int a 할 것도 없죠. 그냥 할게요. scanf int a는 하나 만들어봅시다. a 만들어놓고 a 값 입력 받아볼게요. and a 값 입력 받는 거죠. 그 다음에 printf power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a 만들었어요. a 입력 받았어요. a에 뭔가 값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7이든 5든 뭐든 그 a라는 값을 power라는 함수에 넣어서 그 값을 퍼센트 출력한다. 요 말이죠. 아 함수 값을 출력한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냥 수학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 int 파워.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건 일종의 기능 집합이기 때문에 이 메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메인 바깥에서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그래서 메인 바깥에 써줘야 됩니다. 메인 밖에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메인으로 가져와서 써먹는 거예요. 복잡하죠? 요거 실행시켜 볼게요. 세미콜론 찍고. 자, 5 입력하면 뭐 나와요? 25. 와우. 67 넣으면 4489.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곱 계산을 할 일이 많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코드를 이렇게 쭉 쓰면서도 또 중간에 파워, 뭐,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제곱 계산하는 거를 일일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기능처럼, 스킬처럼 쓰는 거예요, 스킬처럼. A 스킬, A 스킬, 제곱 스킬, 뭐 나눗셈 스킬 이렇게 스킬처럼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C 언어에는 제곱 연산자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거 안 나와요. 그냥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뭐 어떤 거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트 이름 모시기 괄호 닫고 리턴 보면은 지금 얘랑 비슷한 구조가 저희가 계속해서 썼던 구조가 있죠. 저희 기본 틀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함수예요. 뭐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트 그러니까 메인이란 함수는 인트를 받아요. 인트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리턴 제로라는 거는 제로가 문제 없다는 뜻이거든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그래서 컴파일러가 인식을 할 때, 우리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 컴퓨터는 항상 메인이라는 함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그래서 저희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거고, 이 보이드는 나중에 알아봅시다. 저는 이렇게 함수가 어떤 느낌인지까지 봤어요. 함수가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것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수요일에 어떤 거 할 거냐? 그래서 오늘 포문, 입포문 한 거랑 비슷하게 수요일에 이제 배열 가지고 열심히 놀아볼 건데, 배열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열을 가지고 그 배열 안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보기. 예를 들어서 배열 안에 3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거든가. 또 배열을 정렬해보기. 3, 5, 뭐, 3, 5, 1, 7, 8, 2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기. 요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C 언어를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까지 봤고 그래서 배열 개념만 좀 익혀오시면 될 거고 함수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